안녕하세요.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. 비트코인 가격은 25K 후반에서 26K 사이를 여전히 횡보하고 있습니다. 코인 시장이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 인베스트라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받아가지고 아비트리를 통해서 이자를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 서비스가 입출금을 막고 공지를 굉장히 형편없게 하면서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, 이 부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고, 바이낸스가 비트를 팔아가지고 BNB 코인을 사고 있다라는 루머가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, SEC의 헛발질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헛발질이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루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어제 오전 9시 반에 본인들의 이 서비스에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의 입출금을 막고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거는 트위터나 다른 각종 뭐 인스타그램 등 미디어들을 폭발을 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굉장히 유발을 했어요. 수탁 업체가 입출금을 막은 건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질 때 공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더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,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형편없었는데 그 뒤에 공지가 또 올라왔습니다. 본인들은 러거풀을 하지 않았고, 러거풀이라는 거는 돈을 들고 튀지 않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, 이런 공지를 올렸는데 이미 무너진 신뢰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식으로밖에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었는지는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트의 일부를 이 하루 인베스트에 맡겨가지고 예치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라 제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살펴볼 거고요. 또 이 하루 인베스트의 CEO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제가 일을 할 때 함께 일을 해본 경험도 있고, 그런 부분들이 더 엮여서 저는 하루 인베스트의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추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제 의사를 전달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어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가지고 사무실로 찾아갔나 봐요. 근데 CMO라는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CMO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, 얘가 온갖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. CMO가 자기도 퇴사를 했고 어제부로, 그리고 자기도 잘 모르는 일이다, 자기는 6개월밖에 근무를 안 했다,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거짓말이었죠. 이 CMO란 사람은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사람들의 불안감을 덜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사람들이 뭔가 믿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, 자기가 자기 경력도 거짓말을 하는 만큼 문제가 있는 거는 정말 이 하루 인베스트가 얼마나 아마추어적인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고,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든 간에 보다 능동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. 그리고 하루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잘 아셔야 돼요.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뭐 가격이 빠져서 로스가 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무차익 아비트리지 거래를 통해서 이자를 준다고 해가지고 남의 비트코인을 예치를 받았고,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지는 CMO하고 어떤 애는 CEO하고 어떤 애는 CPO하고 그러면서 막 룰루랄라 지냈을 거 아니에요. 거기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됩니다.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, 어떤 분들이 그렇게 불안한데 여기다 뭐하러 맡겨놓냐,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. 다만 그 피해자가 잘못됐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코인 시장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바꿔나가려면 이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를 거기에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계속 공유 드리도록 할 거고요. 어제 바이낸스가 뭐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BNB 코인을 산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돌았어요. 실제로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,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계속 바이낸스 스팟에서 USDT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, 그것만큼 바이낸스에서 BNB 관련돼 있는 USDT 스팟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,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 아니냐. 그러면서 BNB 같은 경우는 10불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고 그게 최근에 170불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길 방어해야 된다라는 게 시장에서 굉장히 소문이 많이 돌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니냐라고 했는데, 쩡펑자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리트윗하면서 본인들은 심지어 FTT도 판 적이 없다, 그렇기 때문에 퍼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, 다만 너무 우연치 않게 이런 부분들이 겹치기 때문에 더 많이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, 비트코인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억눌려 있는 상황은 맞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라는 곳은 그 비트코인의 큰 고래 중에 하나는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제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. 뭐 코어 CPI가 좀 덜 줄어들었다라는 우려가 있지만 CPI 같은 경우는 4%로 기록을 했고, 예상하기로는 뭐 10월에서 12월 정도 되면은 인플레이션율이 2%로 내려올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죠. 이제 새벽에 FOMC에서
이자를 올릴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동결의 97%가 이제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동결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동결을 할 거라고 보면서 이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13일 연속 상승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는 뭐 경기 침체나 혹은 코인 관련돼 있는 SEC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을 못 하고 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장이고 불장 선언이 이미 오래전에 진행이 됐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13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부분들이 더 큰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CPI에서 염려가 되는 건 이제 에너지 부분이 하락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거거든요. 근데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는 감산을 한다고 해도 원유값이 안 오르고 있어요.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. CPI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원유값이 떨어지고 있어서 무조건 낮게 나올 거다. 다음 달은 더 낮게 나올 거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랑도 연관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6월에서 9월 정도는 이 경기 침체가 반드시 시장을 뒤덮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배팅하는 헤지펀드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나스닥은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떤 위치이고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쇼터멀더 리얼라이즈 프로필 로스 비율 같은 경우도 시장이 어떠냐 뭐 장이 이제 하락장이냐 상승장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지지대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또 이 저항선 요 구간에 와 있어요.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하면 하락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여기서 반등을 하면은 상승 반전장으로 가는데 장 자체가 제가 2023년도는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제 장기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작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, 이 구간에서는 매집을 하면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나는 그런 구간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이 추세가 만약에 그 뒤로도 계속 꺾인다,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하락 반전장으로 내려갔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근거가 되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이번에 SEC 사건이 생기면서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가 기소가 되고 그러면서 움직임들을 좀 살펴봤을 때 고래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래소로 물량을 넣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물량이 좀 작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래소에서 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이런 것들을 봤을 때 SEC 이슈는 큰 고래들한테는 기회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거래소에 넣어가지고 이제 코인을 사는 거니까요. 이제 그 밖에 조금 규모가 작은 사람들한테는 리스크로 적용이 돼서 거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을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비트코인은 현재 10개 미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비트코인의 비율이 저번 루나 사태 때는 13% 정도 됐는데 계속 축적을 하고 있어요. 13%였던 이 비트코인의 슈림프들이 17%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10개 미만이에요. 10개 미만. 근데 굉장히 많이 이제 비율이 늘어났고 이런 부분들은 비트코인이 분배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분배의 모습은 비트코인의 생태계에 굉장히 건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거를 뭐 2010년도부터 나눠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슈림프와 작은 비트코인을 일부를 들고 계신 분들이 계속 그 양이 많아지고 있다.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제 SEC가 얼마나 헛발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코인 투자하러 와가지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엄청 보고 또 거기에 SEC 관련돼서 법률도 엄청나게 봐야 되고 고소가 뭔지 기소가 뭔지 이런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공부할 게 많은데 지금 SEC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오히려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가 SEC를 역으로 고소를 했어요. 어떤 거냐면 규제가 뭔지 명확하게 알려달라. 그래서 SEC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SEC가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리스폰스가 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120일 정도, 4개월 뒤 정도에는 그러니까 어떤 게 증권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것만 봐도 SEC가 바로바로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. 자기들도. 그렇기 때문에 헛발질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다른 것들을 봤을 때 SEC가 바이낸스를 고소하면서 자금 동결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. 바이낸스 US에. 근데 이게 판결이 났어요. 그러지 마라. 그냥 운영을 해야 된다. 이유는 바이낸스 US가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코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오히려 법원에서 보호해야 된다고 그냥 두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해라 이러면서 기각을 했는데 SEC에서 바이낸스 US를 기소를 하면서 이제 자금 동결 가처분 신청한 게 어떤 거냐면 코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명분이었거든요. 근데 오히려 법원에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냥 두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죠.
또 어제 힘만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. 이 힘만 문서 같은 경우는 리플 소송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, 리플 소송을 넘어서 알트코인이 증권성 여부를 판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. 왜 중요한 자료냐면 이 힘먼이 과거 어디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리플은 이런 거예요. 힘만 문서를 공개했을 때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지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야기를 했거든요. 리플에서 왜 증권이 아닌지. 리플은 그 이더리움하고 같은 케이스다.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면 리플도 증권이 아니다. 이 논리를 펼치고 있어가지고 이 힘원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, 어제 공개가 되면서 리플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죠. 그래서 이거는 꼭 리플뿐만이 아니고 알트코인들에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서고, 그러니까 SEC에서 이 문서가 공개됐기 때문에 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, 흰머니 기업 금융국장이었나 그랬는데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알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. 그 문서가 공개가 됐다. 그러니까 리플 소송에도 중요한 변수긴 합니다. 네, 말씀을 드렸죠. 리플 소송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소송을 대표하고 있는 거고, 그 대표성이 크기 때문에 이 힘먼 문서가 공개가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하나씩 풀려나가고 있다. 이렇게 보고 있고, SEC에서는 그래서 이 문서가 공개되지 않도록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어요. 그래서 공개가 된 거예요. 헛발질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SEC에.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경우는 뭐 코인 시장이 바람잘 날이 없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, 코인 시장은 계속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디벨롭을 해야 된다라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